네, 부정선거와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경욱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네, 거의 지금 승리하기 일보 직전에 턱 밑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구속이 잘못됐다고 석방을 명령한 지기현 판사. 네네네네. 네,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부정선거 재검표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아주, 이게 이제 신의 조화다. 아하. 예,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엄청난 거가 있었는데요. 네네. 지기현 판사가, 저의, 부정선거,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밝히기 위한 재검표 상황에 네. 재검표장에 재검표를 전체 지휘하는 그 팀장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지기현 판사가 예.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이었거든요. 네. 네, 그 판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대법원에 이제 근무를 할 때가 있는데 재판 연구원 혹은 재판 연구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판사들 중에 똑똑한 분들은 재판 연구원으로, 그다음에 좀 부장 판사 출신들은 재판 연구관으로 네.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데 그 네. 당시에 지기현 판사께서 대법에 있는 재판 연구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어허. 사진도 작은 사진일 때는 그게 그냥 그 앳된 모습이어서 잘 몰랐는데 이걸 크게 확대를 해놓으니까 그분이 딱 맞습니다. 하하. 왜냐하면 예. 2022년 6월 경에 네. 부정선거 관련한 재검표가 있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인천 그 법원에서 있었던 재검표장에 그분이 1조의 조장이었어요. 예. 그 재검표를 하는 분들이 전부 다 판사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판사분들 중에서도 부장판사인 이분이 1조의 조장이었습니다. 근데 1조에서 사전 투표를 재검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저의 온 관심은 사전 투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1조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 그런데 앳된 분이 예. 아주 태도도 굉장히 바르고 그다음에 이거 합리적으로 매우 부정선거 표가 나올 때마다 그걸 합리적으로 정밀하게 보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투표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음에 이제 붙은 투표지 이런 것도 모두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걸 받아줬고요. 오. 받아주고 그것을 대법관들한테 가져가서 이런 게 발견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실무진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 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지금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분이 재판 연구관이긴 했지만 천대엽 대법관, 조재현, 이동원 이 세 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내리는데 그 역할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네. 자신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분명히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최종 판단은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예. 기각하는 과정에 자신이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이 배달이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고요. 예. 직접 그분의 손으로 봤으니까. 수천장의 투표지들을 봤으니까요. 게다가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경을 했다는 것도 그 다른 사람들은 미친 소리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이 지기현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에 3년 전에 그분이 저의 재검 표정에 있지 않았다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가졌을 것이고 예.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뭐 그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때 그런 증거들을 보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혹은 부정선거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것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의로운 판결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도모하는 일이 아니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은 절대자의 힘이 가해져 있다. 이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부정선거가 그때 우리 민경욱 대표가 처음 주장했을 때 그때 그냥 쉽게 그냥 판결이 나오고 쉽게 밝혀졌으면 이게 그런데 이거를 참 어렵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뼈저리게 인간들이 느끼게 뼈저리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참 야 이건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써도 이렇게 못 쓰거든요. 못 씁니다. 못 써, 이거. 왜냐하면 예. 부정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써가지고 오면 예. 영화 감독한테 퇴짜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적이어서 예. 현실감이 없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믿지 못할 현상입니다. 예. 결정적인 게 또 이번에 이영돈 PD의 다큐멘터리 3탄에서 나왔어요. 네네. 네, 선관위 서버를 리스했다네. 그리고 파기했다네요. 예. 네, 리스를 한 다음에 돌려주고 네.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만 갖고 있다. 근데 하드웨어를 지금 파기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이영돈 PD를 지난 월요일 날 네.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3차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문제를 같이 논의했는데 네. 그때 얘기는 그때 이제 아주 익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2탄 네. 제작을 하게 된 그 계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구체화돼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서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주장을 했는데 서버를 확보해야 되는 서버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서버의 진실성 혹은 이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파괴된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서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가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직원. 네. 이거는 본물 서지듯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양심선언으로 지금 선관위 3,000명이 전부 다 지금 거덜이 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속상하고 옳은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분 혹은 그분의 뒤를 이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양심 선언을 할 수 있는 하게 될 거라는 어떤 시도처럼 보여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이제 곧 이제 의로운 승리, 예, 의의 면류관 쓰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민경욱 대표 폴스트 펭귄으로서 의의 면류관 쓰실 준비나 하시죠. 예, 그런데 네. 그 의의 면류관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시면류관에서 예. 가시면류관이나 벗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그 행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대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천대요. 예. 기귀현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천대엽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천대엽이 바로 저의 부정선거 밝히기 위한 선거무효 소송의 대법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봤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뭐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예. 부정선거는 없고 선거 무효 소송을 파기한다는 그러니까 기각시킨 장본이거든요. 네. 이 사람 앞에서 제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최후 진술 때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의로운 판결을 내리면은 이 선거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국민들이 또 다른 주체인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파헤칠 것이다. 그때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른다. 예,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네. 3대 대통령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이 애국자와 독재를 여보세요? 한다는 네네. 얘기를 했던 그분이 남긴 이야기가 불의가 제도가 되면 네.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불의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어허, 근데 예. 이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 돼가지고 그때 서부지법에 사람들이 난입해서 난리가 났을 때 안에서 이런 폭력은 절대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내가 경고를 했다 2년 전에 네. 너희들이 올바른 판결만 내렸어도 부정선거가 거듭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구속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서부지법에 쳐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경고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제가 천대엽 대법관을 꾸진 적이 있었는데 천대엽 대법관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구속 취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위에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해봐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그거는 판사인 대법관이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거니 뭐 잘못됐다 잘됐다 하고 뭐 감나라 사과나라 판나라 이런 것은 잘못된 행동이죠. 지금 저는 대법원장이 이분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직으로부터 천대엽 이 대법관을 잊지 못하도록 파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지금 민경욱 대표님 이거 휴대폰에 충전은 충분한 상태죠? 네네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요즘 도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자들이요. 그래요? 우리 대표님도 조심하십시오. 제 전화에 수시로 도청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제 방송하는지도 모르고 도청이 들어왔는데 이놈들 도청하는 놈들 잘 들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충전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살짝 소리가 달라지고 이게 멈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전 느꼈거든요. 요즘 그게 부쩍 잦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우파들의 전화를 도청한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10초, 15초 내에 빨리 얘기하고 끊는데요. 그 다음에 도청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빨리 할 얘기하고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화 인터뷰니까 빨리 하고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했는데 쟤네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혹시 우리가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줄 알고 도청을 하겠죠. 근데 뭐 우린 방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 들어왔다 싶었겠지. 근데 지금 도청 얘기했으니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니네 이제 딱 걸려. 응? 딱 걸려 니네. 야 닉슨 대통령이 왜 물러난 줄 알아? 워터게이트? 니네 도청하다가 걸려서 그것도 거짓말에 도청 안 했다고 거짓말해서 물러났는데 대통령도 물러나는 사안이야. 도청이. 너들 딱 걸렸어 이놈들. 계속 이럽니다. 예. 누구하고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몰라서 아마 도청을 할 것 같은데 도청한 놈들 기다리고 그다음에 아까 성관이 양심선언 나왔어요.
이영돈 PD가 그 이제 취재를 잘 했는데 그거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저 이봉규 TV에서도 유평에서 다뤘습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선관위 딱 기다리고 이제 서버를 임대를 해. 딱 기다리고 도청하는 놈들 딱 기다려. 마치겠습니다.